주진우의 이슈 해설. 주진우의 이슈 해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진우 의원입니다. 제가 이재명 가족비리 진상조사단에 맡게 됐는데요. 사실 그 대선 후보와 그 가족은 국민의 무한 검증 대상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족 관련된 의혹이 나왔던 부분을 좀 짚어드리고, 저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서 기본적으로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족 문제도 그렇고 본인 관련된 개인 비리도 많기 때문에 본인이 모두 다 검찰에서 조작된 기소라고 하지만 저는 그 많은 사건들이 조작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의도적으로 정말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말 한마디로 퉁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제가 필요한 부분들은 그 선거일 당일까지 계속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논란이 있었던 게 여러 개 있는데요. 지금 이번에 이재명 후보 장남의 아주 패륜적인 여성 관련된 발언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됐었죠. 근데 이 얘기와 함께 회자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요, 그 이재명 후보의 조카가 과거에 살인 사건을 저질렀거든요. 그래서 현재 무기징역을 받고 수감 중인데, 그 내용이 굉장히 끔찍합니다. 그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 집으로 찾아가서 여자친구와 그 어머니를 무참하게 살해한 사건이거든요. 그 사건을 이재명 후보가 변호사 시절에 직접 변론을 해줬습니다. 그 유족들 입장에서는 변호사로서 변론을 한 부분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그때 심신미약 주장을 했어요. 심신미약 주장은 당시에 심신이 미약해서 어쩔 수 없이 범죄를 저질렀고 그렇기 때문에 감경을 해달라는 주장이거든요. 근데 실상하고 안 맞습니다. 이거는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 집에 가서 그 모친까지 살해한 사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건 내용이 끔찍하고, 그게 그분이 무슨 정신병력이 있다든지 그 당시에 무슨 조현증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발병이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젊은 나이에 끔찍한 범죄를 어떻게 보면 계획하에 저지르게 된 것이죠. 찾아가서 뭔가 그 흉기를 준비해서 갔다는 것 자체가 우발적으로 보기 힘든 것이거든요. 근데 심신미약 주장을 함으로써 굉장히 살인범죄를 감쌌다 이런 논란도 됐었는데, 더 문제인 것은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이재명 후보가 직접 페이스북에 썼어요. 데이트 폭력 중범죄에 대해서 내가 그 친척이라서 변호한 적이 있다는 식으로 썼거든요. 이게 데이트 폭력 중범죄입니까? 끔찍한 살인사건이에요. 근데 이것을 데이트 폭력 중범죄라고 함으로써 그 피해를 당한 유족들이 너무나 고통받아서 그 유족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소송도 청구하고 그 당시에 굉장히 문제를 많이 삼았었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조카의 살인사건도 문제지만 그것에 대한 태도 자체가 데이트 폭력 중범죄 정도로 아주 낮춰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도대체 이재명 후보의 여성관이나 범죄에 대한 어떤 법조인으로서의 의식 상태가 얼마나 지금 낮은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많은 비판이 제기됐던 부분이고요. 그 장남의 상습 도박 의혹도 당시에 성매매 의혹과 같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성매매 의혹은 그게 그 장남이 글을 직접 올린 거예요. 근데 할머니 발인 다음 날에, 이게 언론 보도도 됐습니다. 찾아보면 나와요. 할머니 발인 바로 다음 날인데 마사지 업소에 후기를 올린 겁니다. 근데 그 마사지 업소가 지금은 폐업을 했지만 당시 왜 마사지 업소라도 이게 건전 마사지 업소인지 소위 말하는 퇴폐 업소 내지 성매매를 하는 곳인지는 이 홍보 문구만 봐도 알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이재명 후보의 장남이 내상을 입었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근데 그게 그쪽 은어라고 하는데, 그게 성매매 업소 여성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표현의 은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표현이나 마사지 업소에 갔다 왔다는 그 후기를 올린 것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구체적이어서, 아, 성매매용 마사지 업소를 다녀와서 올린 글이구나 라는 느낌을 직관적으로 받았는데, 이 부분은 시간도 지나고 본인도 부인하고 아마 마사지 업소도 폐업을 하다 보니까
입증이 안 됐나 봐요. 그래서 오늘 기소된 거 보면 상습 도박 부분만 기소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상습 도박 부분은 뭐가 문제냐? 도박 규모가 너무 커요. 2억 3,200만 원입니다. 보니까 하루에 입금된 돈을 따져보니까요. 단 하루에 1,155만 원을 입금을 했습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 장남의 재산이 공개가 됐거든요. 원래 아들이라고 해도 아버지와 아들이,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와 그 장남이 독립된 생계를 이어가고 독립된 다른 곳에서 살면서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그 소득이나 이런 것을 증빙하면 그 선거할 때 그 재산을 공개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390만 원으로 공개했다는 것 자체가 일정한 고정 수입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고정 수입도 없고 재산은 390만 원밖에 없는데 2억 3,200만 원의 이 도박 규모가 있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게 도대체 이 자금 출처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된 것이죠. 물론 그 전에 뭐 증여받은 돈이 일정 부분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치더라도 2억 3,200만 원 전체 규모가 너무 크고, 더더구나 그 씀씀이가 하루에 1,155만 원을 어떻게 입금하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평범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신입 월급으로 따졌을 때 몇 개월치를 하루에 입금해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을 건사하지 못했다, 이런 어떤 비판에 넘어서서 이건 자금 출처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 측에서 아무런 언급을 안 하니까 더 의혹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진상조사단에서 국세청에 이제 그 조사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은 자금 출처를 밝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합니다. 도박 사이트, 이게 사이버 도박을 한 거거든요. 도박 계좌에 입금한 돈이 날짜별로 액수가 딱 정확히 특정돼 있어요. 그러면 어느 계좌에서 어떻게 입금된 것인지, 현금으로 입금됐으면 현금으로 입금됐다, 누구 계좌에서 어떻게 이동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 국세청에서 들여다보면 금방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만약에 허위로 재산 신고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도 같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재산 신고에 있어서도 정확히 신고를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은 국세청에서 따져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관련 형사 고발도 현재 변호사들이 검토 중에 있어서 형사 고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의 자금 출처 부분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고, 왜 그러냐면 이재명 후보 측근이라는 사람들 사이에 현금 거래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김용 같은 경우에 최측근으로 불리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민주연구원 부원장까지 지낸 분인데 그 사람도 대장동 업자인 남욱 유동규로부터 현금 6억 원을 대선 자금 명목으로 지난번에 받아서 그걸로 2심에서 징역 5년을 받고 현재 법정 구속돼서 수감되어 있거든요. 그 정진상 씨도 지금 측근이지만 뇌물로 대장동 업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뇌물 혐의로 구속이 됐었죠. 그러니까 측근들은 현금 거래가 많고, 또 본인들은 또 경기도 법인카드로, 본인들은 언급을 피하지만 실제 그 법인카드를 긁고 음식을 날랐던 공무원 조명현 씨가 엄청 강하게 비판해요. 아니, 내가 증인인데 무슨 사건이 조작됐냐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 대답은 못합니다. 만약에 이게 조작된 거라면 조명현 씨가 거짓말로 증언을 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누군가 회유를 받아서. 근데 조명현 씨는 자기 이름과 얼굴을 딱 걸고 나는 내가 겪은 일만 얘기하는 거라고 하면서 정확한 정황 증거를 얘기하고 있고, 정황 증거가 검찰 수사 결과와 일치하고 있는 거예요. 정황 증거도 아니지, 이건 직접 증거죠. 본인이 소고기 초밥을 사서 날랐으니까요. 그리고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람이고. 그래서 과일만 하더라도 2,800만 원어치를 먹어놓으니까 집에 코끼리 키우세요? 라는 비판을 듣는 것이죠. 과일을 2,800만 원어치? 일반 서민들이 그 남의 돈이라고 막 쓴 거지, 도대체 그 과일을 누가 3인 가족, 4인 가족이 먹을 수 있는 양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나눠줬거나 뭐 엉뚱하게 쓴 겁니다. 근데 그걸 경기도 법인카드로 쓴 것이고, 떳떳하지 못하니까 어디 썼다라는, 어디 과일을 누가 먹었다 이런 얘기를 못하고 회피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김혜경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사모님 팀을 두고
관용차도 한 대 썼지 않습니까? 그게 다 기소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용차를 안 썼으면 안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저는 관용차를 타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은 허위사실 유포에 걸리니까 그 말을 안 하고 검찰이 조작됐습니다. 검찰이 조작했습니다. 자기들 극렬 지지자들만 보고 계속 그 얘기를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것이죠. 저는 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너무 직관적으로 알기 쉽거든요. 조명현 씨 얘기를 들어보면 딱 알기가 딱 맞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문의 소지도 없어서 본인들이 재판을 질질 끌어서 시간을 끌었는지 몰라도 저는 그 부분은 당연히 유죄 판결이 나서 결국 언젠가는 단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김혜경 씨 같은 경우에도 경기도 법인카드로 밥을 산 걸로 이미 2심까지 유죄가 인정이 됐지 않습니까? 저는 이재명 본인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배우자인 김혜경 씨 또 그 장남에 이르기까지 수상한 자금 거래 또 국민 혈세로 돈 빼먹는 것 이런 것들이 이미 드러난 정황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알고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나라 돈을 정말로 나라 국간을 맡기는 일이지 않습니까? 한번 나라 국간을 털어먹고 횡령을 했던 사람에게 다시 더 큰 국간을 맡긴다? 저는 그것은 국민 입장에서 매우 불안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이재명 후보와 그 가족들의 수상한 거래 또 국민 혈세 빼먹은 정황 그런 것들을 좀 설명드렸는데요. 그에 반해서 우리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공직을 맡으면서 한 번도 비리에 연루되지 않고 또 구설조차도 없었고 측근이 구속되거나 한 일도 없었어요. 그리고 더 훌륭한 것은 청렴하게 살아와서 정말 봉천동의 집 한 칸 오래전부터 아주 오래전에 그냥 있었던 것 외에는 아무런 재산의 축적도 없었고 그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청렴하고 바르게 살았는지를 저는 알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배우자인 설란영 씨 같은 경우에도 설란영 여사 같은 경우에도 유시민이 폄하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노동자로서 노동운동을 위해서 한평생을 헌신해 왔고 공직자 배우자로서도 어떠한 흠결도 한 번 없이 지금까지 왔던 분이고 진실되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 이재명 후보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 비교해 봤을 때 엄청난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김문수 후보 따님도 그 사회복지 업무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화제가 됐지 않습니까? 물론 사회복지 업무가 매우 중요하고 중요한 업무긴 하지만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근데 그 힘든 일도 아랑곳하지 않고 공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계속 희생하는 이 가족들의 단순 비교만 하더라도 누구에게 대한민국을 맡겨야 할 것인지는 정말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투표장에 꼭 나가십시오. 계속 비판만 해서는 그 대한민국을 지킬 수가 없거든요. 투표장에 꼭 나가서 표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의사를 분명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문수 후보를 꼭 뽑아주시고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이건 정말 안 되고 본인 재판을 모든 국민과 함께 평등하게 재판받을 거 받으라고 정확히 투표해 주십시오. 오늘 해설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진우의 이슈 해설